저희 시장님은 좀 열정도 대단하시고 추진력도 엄청나십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셔서 엄청나게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따라가기 힘들지만은 또 작은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님은 영업사원의 마인드로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노력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호생 복지나 편안하고 재미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늘 애써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긍정적이시고 매사에 열정이 넘치시는 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항상 즐겁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는 것 같고, 올해 캐치프라이즈가 즐겁게 일하자인데요. 저도 그거에 맞춰서 한번 즐겁게 일해 보겠습니다. 시장님은 한마디로 긍정의 아이콘이십니다. 저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아시는지 가려운 부분을 살살 긁어주세요. 그럴 때 저희는 기운이 없다가도 힘이 불끈 생기고요. 막 어떤 에너지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아, 이게 긍정의 힘이구나 하면서 척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고 지방자치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자체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고 지자체의 발전 현안에 대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김도희입니다. 오늘 모신 주인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는 예스맨 시장님입니다. 오늘 특별히 지방자치TV 방송국이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파크원 스튜디오에 긍정의 힘으로 예스 문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신현국 문경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가까워요, 감사드립니다. 문경이.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장님 먼저 지방자치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 이제 그 지방자치 TV에 출연해서 영광스럽고요. 제가 또 문경이 또 지금은 또 옛날에는 조선시대 교통이 편리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국토의 중심이고 해서 또 오늘 또 서울까지 또 나들이 해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문경의 매력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에 앞서서 시장님과 함께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좀 만나뵀는데요. 네네. 먼저 시청 직원분들께서 시장님과 함께 소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소감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 혼자 할 수는 없고요. 항상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또 뭐 공직자들의 뭐 봉급도 그렇고 여건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본인들이 가진 그 위치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항상 감사하고 저는 고유 업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 직원들한테 맡기고 저는 이 둘러보면서 어디가 이제 뭐 막혔다 그러면 그런 부분만 제가 관여하기 때문에 요즘 대단히 편안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하며 또 더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어주신 덕분에 최근 문경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2025 대한민국 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종합대상 수상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때도 제가 수상 소감을 했었는데 다 의당 할 일을 했고 뭐 할 일을 했고 특별한 게 없는데 상을 주어서 감사는 하긴 한데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더욱더 잘하라는 격려의 얘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은 조금 쑥스럽고 좀 쪽팔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더욱더 잘하는 상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문경시가 다방면에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알아가고 싶고 또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네네. 문경 발전을 위해 민선 8기 숨바쁘게 달려오셨습니다. 네네. 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0년 전에도 이제 시장을 2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이도 들었는데 다시 문경 시민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경이 현재 무엇이 문제고 문경에 나아갈 바가 뭔지를 저는 알고 있어서 그동안
한 3년간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주월산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상당수 이제 진척이 됐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성과를 거두겠구나 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선 4, 5대를 이어서 이번에 네네. 9대로 또 다시 취임을 하게 되셨는데 네네. 이 이전과 좀 달라진 정책 기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앞선 4대, 5대 때도 열심히 했고 또 다시 기회 주어서 열심히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4, 5대째를 되돌아보면은 저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직원들에게 때로는 뭐 채근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런 부분이 지나고 보니까 참 아쉽고 후회스럽더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시 취임하면서는 절대 화내지 않고 이제 부드럽게 가져간다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지켜지고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캐치프레이스를 즐겁게 일하자고 했습니다. 네. 이유는 뭔가 하면은 즐겁게 일하지 않는 분위기 중에 한 가지가요. 간부 공무원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왜 그러면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 간부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이 화만 듣긴 해도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은 화를 내면은 심한 화를 내면은 A급 화를 내면은 5만 원 벌금, 오. B급 화를 내면 10,000원인데 그 A급 환지, B급 환지는 각 서무 담당이 정한다. 근데 그 벌금을 제일 먼저 낸 게 저였습니다. 5만 원을 내가지고 한 번은 행사장에서 이렇게 제가 좀 열을 내가지고 했더니 제가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우리 비서실에 5만 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제가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진 납부해가지고 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것을 뭐 벌금을 내고 안 내고가 떠나서 즐겁게 일하는 것이 더 능률이 오른다. 이것을 터득했습니다. 네, 이 시장님의 이 온화한 미소를 뵈니 정말 이 문경시청의 분위기도 점점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시장님께서는 노래하는 시장으로도 유명하시던데 예. 이건 어떤 에피소드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으셨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선거직에 나가는 시장의 경우는 이제 주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연설도 해야 되고 뭐 말을 하는 게 기본인데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도 노래 한 소절이 더 이렇게 전달력이 강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에서 무슨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말 끝부분에서 제 집사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 그래요. 네. 예를 들자면 그동안 뭐 살아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 얘기 하기가 조금 쑥스러워서 그 당시 이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되게 이제 히트를 치고 있을 때라서 제가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요 한 소절로 하니까 네. 그냥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때로는 노래 한 소절이 더 전달력이 강하다. 그래서 가끔 노래도 부르고 좀 잘 못하지만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한 번씩 합니다. 아우, 너무 감동적인 노래까지 한 소절 들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님께서 노래하시면서 다가가시면 이 지역 주민분들께서도 친근하게 느끼시고 예, 또 그건 그렇습니다.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문경이 고향이시잖아요. 네네. 이 문경의 자랑거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경에 뭐 자랑거리가 많은데 첫 번째 자랑거리는 일단은 풍광이 좋습니다.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문경 네. 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자연이 아름답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문경의 인심 좋습니다. 소박하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가족처럼 친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군체육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 행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인구 10만도 안 되는 문경에서 2015년도 세계 군인체육대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음 2031년 세계 군인체육대회 유치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문경은 국토의 중심에 있고 또 사통팔탈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든지 오시면은 저희들이
정말 임금님처럼 모시겠습니다. 네, 자연도 아름답고 또 인심도 넉넉한 이 문경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님,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 더욱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환경부에서 잔뼈가 굵은 행정관료 출신이자 예. 또 환경부 사무관 1호 박사라는 타이틀을 예. 가지고 계신데요. 예. 이 환경부에 계시면서 어떤 성과를 내셨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환경부에 들어가서 또 이제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환경청 때부터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환경청, 환경처로 이게 격상이 되고 환경부까지 되는 과정에서 사무관, 서기관, 이제 국장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물 문제, 또 폐기물, 쓰레기 문제 이런 부분에 역할을 했는데 네. 각별하게 이제 수도권의 그 매립지 문제 조성과 운영 과정에서 초장기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난지도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네. 이게 92년도에 이게 포화가 돼가지고 문을 닫고 이제 김포 수도권 매립지를 대규모를 만들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역 주민과의 뭐 애환도 있었고 또 그 해결하는 거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이제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요. 제가 술을 잘 많이 못 먹습니다. 네. 지역 주민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술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술을 마시는데 그러다 보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시장님, 그렇다면 이 환경부에 재직하셨을 때랑 네네. 지금 민선 8기 시장으로 역임하시는 동안 이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좀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크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환경부에 있을 때는 환경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환경은 생명의 문제, 생태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 기준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환경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환경부 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가서 이제 지방자치 이 장을 맡다 보니까 문경이라는 부분은 일단은 제일 문제가 환경은 깨끗한데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시급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경제 문제고 인구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하고 이 부딪힙니다. 근데 부딪혔을 때 어디에 우선해야 되느냐. 만약에 제가 환경부에 있었으면 환경을 우선해야 되느냐. 그러나 저는 문경에 있을 때는 경제가 우선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다.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환경도 우리 삶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그 부분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대구환경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후배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면은 제가 많이 다투었습니다. 숲을 봐라.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것이고 문경이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환경 문제든 우리가 슬기롭게 해결할 테니까 협의해 달라고 해서 얘기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부에 있을 때는 이 환경이 다라고 보는데 또 지방자치는 규모에 떠나서 지방자치하면은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환경도 그 중에 하나다. 그래서 원오브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숲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후배들한테는 나무도 보지만은 가끔은 숲도 보고 행정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마음속에는 정말 문경시가 1순위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환경부에도 오래 재직하셨고 다양한 경험도 있으시고 또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네네. 이 문경시장에 출마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국장이 돼서 첫 보직이 대구지방환경청장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고향에 계실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서 고향에 자주 가고 어머니도 뵙지만은 이제 고향을 보다 보니까 제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한 이 경력을 가지고 문경 발전에 또 이제 일을 하면은 보람이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렇게 한 10년을 남겨둔 시점에서 가감하게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때 환경부 장관이 김명자 장관님 때인데 네. 제가 사표를 던지니까 사표를 안 받으시고 왜 환경부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왜 이렇게 10년을 남겨놓고 하느냐 사표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제가 뜻한 바서 있어서 사표를 내는 거니까 받아주십시오 하고 사표를 내는 것이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결과를 떠나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꿈을 갖고 간다는 것이 대단히 즐겁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니까 장관님이 수리해 주셔가지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선 4대, 5대를 역임하셨고. 처음에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네, 그리고 또 다시 몰아오셨는데 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제 참 그 나이가 들어서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히 보람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지방 행정이라는 것이 종합 행정입니다. 현장에 생생한 이 다리 하나 놓는 것까지 뭐 해관 하나 짓는 것까지 다 시장과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람이 있고 무엇보다도 움직임이 제가 하는 일이 바로바로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겁고 또 성과를 냈을 때 그 즐거움이 최고입니다. 네. 제가 이제 나중에 4대 5대 하고 나서 물러난 뒤에도 이렇게 고향에 이제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뭐 이제 국군 체육부대가 있다. 아, 저거 내가 있을 때 저렇게 유치했구나 해서 뿌듯한 그런 그 부분이 제일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문경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성과도 있으신데요. 좀 네네. 대표적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15년 전에 그 서울 송파를 개발하면서 송파에 있던 국군 체육부대가 지방 이전이 결정되고 거기에 이제 공개 모집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경쟁에 뛰어들어서 치열한 경쟁에서 유치에 성공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2015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를 제가 유치하는 데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점이 되돌아보니까 가장 큰 보람입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또 민선 8기 시장으로 역임하시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셨잖아요. 네네, 어떤 네네. 게 있는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문경이 그 옛날에는 광산으로 유명했거든요. 30년 전에 이제 광산이 문을 닫고 나니까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산업으로 들고 나온 것이 관광산업입니다. 근데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어느 자치단체들이 다 관광을 하겠다 하거든요. 근데 몇 년 전에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문경에 1년에 관광객은 뭐 300만, 400만 된다. 되는데 관광객이 평균 체류 시간이 4시간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와서 소비하는 금액이 3,000원이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도 안 마시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과연 문경의 관광이 현주소고 그럼 원인이 뭐냐. 돈을 쓸 상품이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주월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네. 근데 케이블카도 평범한 케이블카가 아니고 중국의 장가게나 스위스 네. 융프라우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케이블카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문경 관광이 새로운 장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뭐 여러 가지 환경 평가라든가 다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갑니다. 네. 한 2년 후에 되면은 문경에 주월산 케이블카 앵커님 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 스위스와 장가계를 예, 뛰어넘는 예, 예. 문경만의 케이블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또 경북 문경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KTX 이음열차가 지난 11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예, 예. 정말 문경에 가기가 더 쉬워졌는데 네네. 좀 어떤 성과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역에 관광을 하고 뭐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교통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고속도로는 이미 중부 내륙 고속도로 개통이 돼 있고요. KTX가 참 아쉬웠는데 이제 지난 11월 달에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인사말에서 그랬습니다. 아직 본점 못 찾고 반본점만 찾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네. 원래 조선시대에 그 부산에서 영남에서 한양으로 오는 중심길이 문경 세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제길을 갔는데 이 1907년도에 일본 사람들이 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으면서 서울 이제 문경 세제가 워낙 험한 곳이니까 문경 세제를 비껴서 대전 추풍령 쪽으로 철도를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모든 대한민국의 개발이 대전과 이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발전하고 충주나 문경은 개발해서 소외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통됨으로써 이제 원본전은 아니다
만 번 저는 찾은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는데 그나마 어떻든 철도 개통으로 문경의 개발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KTX 개통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또 KTX 개통과 더불어서 올해부터 문경 시내버스가 전면 무료화가 되고 있다고 예, 예, 하는데 예. 이게 전면 무료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어디까지가 무료인지도 궁금하고 또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군 단위에서는 일부 이미 시행을 했고요. 시 네. 단위에서는 문경시가 처음이죠. 네. 서울도 안 하고 있고 부산도 안 하고 있고 대구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까지 이제 문경시에서 문경 여객에게 차액을 보존한 것이 1년에 55억을 보존해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보니까 15억만 더 지출하면은 70억을 주면은 무료가 가능한 거였습니다. 금액으로는 15억이니까 뭐 55억 주는데 70억 주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무료화하게 되면은 또 손해를 보고 약간의 이제 이 뭐랄까 이제 피해 보는 층이 그 바로 택시 업계거든요. 그런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해관계를 이제 조정을 하고 이 과정이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네. 이것은 문경 시민뿐이 아니라 관광객 외부 분들도 문경 여객을 타시는 분은 모두 다 무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KTX 개통돼서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문경역에 도착하면은 항상 버스가 스탠바이 해 있습니다. 그러면 문경 세제로 가든 시내 쪽으로 가든 항상 무료로 되는 거니까 네.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시민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서울도 안 하고 부산도 안 한 대도시도 안 했는데 문경에서 무료가 됐다는 측면에 자긍심을 느끼고요. 또 실제로도 이 2달 동안 운행 결과를 평가해 보니까요. 탑승객이 2배로 늘었습니다. 공짜니까 그냥 이제 별 볼 일 없어도 한번 타고 친구들하고 나들이 오시고 또 5일장이 장날도 장에 볼 일이 없는데 친구분들이 나간다니까 같이 동행해서 버스 타고 나오시면은 또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또 커피라도 한 잔 마시니까 시내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가 순기능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택시를 타시는 분들이 한 5% 줄어들어서 택시 업계에 대한 또 뭐랄까 보전이랄까 또 협상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남녀노소 또 관광객들까지 모두 네네. 무료인 이 문경 시내버스를 문경에 가신다면 꼭 한번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거 또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환경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버스를 활용하실 수 있어서 그렇다면 이 관광객분들께서 이 KTX 이음 열차를 타고 문경까지 가서 예. 또 문경 시내버스를 타고 문경을 돌아봤을 때 좀 예. 꼭 가봐야 할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어디일지 궁금합니다. 뭐니 해도 문경 세제고요. 네. 문경 세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문경시에서 이제 소재지 시청이 있는 곳이 점촌이라는 곳입니다. 소재지가 점촌에 가면 이제 전통시장들이 많이 중앙시장이라는 데하고 흥덕시장이 있는데 전통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또 시내 쪽으로 가는 것도 무료로 돼 있으니까 네. 문경 세제를 가서 세제 일관문, 이관문도 보시고 또 시간이 더 나시면은 시내 쪽에 가서 또 전통시장도 보시면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은이라는 곳에 이제 이 탄강이 있고 석탄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다 곁들여서 에코월드라고 또 약간의 어린이들이 놀이기구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둘러보시고 또 약간의 뭐 환경적으로 관심이 있으면 돌리네 섭지라는 곳이 지질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유명하고 람사르에 등록이 되어 있는 섭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가면은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경은 뭐 1박 2박 하더라도 갈 곳이 볼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지 저 또 오늘 인터뷰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예. 문경 세제는 워낙 유명하지만 예. 이 외에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경 에코월드 등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님께서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계신데 네네. 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지. 예, 문경이 뭐니 해도 이제 농업 도시입니다. 인구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농업도 지금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저는 문경의 가장 선택과 집중은 사과 중에 가몽사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유명하죠. 10월 중순에 나오는데
당도가 최고고요. 정말 사과 중에 사과고 왕중왕 사과를 할 만큼 사과류가 유명하죠. 그래서 가몽 사과와 또 세계적인 또 오미자, 문경이 문경 오미자. 국내 1위일 뿐더러 세계 1위가 오미자입니다. 그래서 오미자에 대해서 또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약돌 한우라고 지역에서 나오는 거정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네. 이 돌가루를 갈아서 사료에 첨가 한 5% 정도 첨가하면은 이게 육질이 좋아지고 또 냄새가 탈취 효과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약돌 한우하고 그래서 세 가지 품목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또 이 소득이 증대되니까 2세, 3세들이 사과 농사를 지으러 오미자 농사를 지으러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농업 부분에 대한 것도 관광 못지않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장님께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문경 전통시장이 새롭게 네네.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좀 어떻게 변모할? 이게 전통시장이 뭐 문경뿐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규모 면에서 또 편리함이라든가 접근성 문제에서 전통시장은 그 마트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어떤 최근의 부분에 대해서 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토요장터다 또는 뭐 전방길이다 이래가지고 많은 대책을 강구를 하는데 이것이 거의 일회성에 끝나고 뭐 축제를 해도 축제 기간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소비가 좀 늘어나고 축제 끝나면 또 원위치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시내 쪽에 문화의 거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화의 거리라는 게 문경의 시내 문화의 거리라는 게 우리 문경 시민만의 문화지 일반 관광객이나 외지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한다든가 이렇게 어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즘 박서진 가수 아세요? 네. 그 현역가왕에서 갔는데 문경의 홍보대사거든요. 네. 그 팬클럽이 답별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거리를 답별의 거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노란색 답별로 물결로 만들고 그래서 답별의 거리로 하고 박서진 가수가 가끔 와서 거기 공연을 하고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일회성이 아니라 상당히 이게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 곁들여 가지고 백종원 대표가 이끈 더본산업 외식산업원가에서 이 가은이라는 곳에 아작의 장터에 6월까지 또 이렇게 예산시장에 이어서 문경에도 이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어우러지면은 이제 관광과 함께 문경의 전통시장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흥이 넘치고 또 특색 있는 문경 전통시장의 변화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시장님 이번에는 지역 주민분들께서 시장님께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예. 저희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네네. 과연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점을 궁금해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저희 가게에 자주 오시는데요. 가리는 음식 없이 다 잘 드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댁에서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음식 있나요? 저는 뭐 아무 음식이나 다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일과 우유를 하루에 꼭 한 컵씩 먹고 또 이 문경에 사과가 유명하니까 사과 1개 정도를 먹고 그 삼시세끼를 다 먹고 뭐 특별한 뭐 즐겨하는 음식은 따로 없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평일에는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발로 뛰시는데 주말에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오전 새벽에는 클럽에 나가서 테니스를 치고요. 요즘 또 파크가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후에는 토요일 오후에는 또 친구들하고 파크를 즐겨하고 있고 또 틈이 좀 나면은 또 가까운 친구들하고 바둑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문경 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사과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문경 사과 좀 더 발전을 하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나 좀 정착하시는 분들이 더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지원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이제 사과 농사를 짓는 것은 돈이 되고 소득이 되고 또 미래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몽사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시설 투자비의 절반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포장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또 아울러 기술적인 부분 또 판매 유통에 대한 것까지 시에서 책임지고 있으니 이 사과농사 지으러 많이 이 고향으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이렇게 지역 주민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만나보고 왔는데요. 예, 정말 예. 문경하면 사과가 바로 떠오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문경 사과가 더욱더 유명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작년 2024 문경 사과축제에서 41만 명이 방문을 예, 하면서 예. 대흥행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비결이 무엇인가요? 저는 두 가지라고 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을에 문경 세제 풍광이 좋아서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네. 관광객이 많이 오고 또 문경 사과는 가몽 사과를 중심으로 해서 당도가 최고입니다. 맛있는 사과니까 관광도 문경 세제 관광도 하면서 문경 사과 축제도 이렇게 함께 하자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그 41만 명이 온 것으로 봅니다. 네, 자연 환경이 워낙 아름답다 보니 또 문경 사과도 맛있고 하니까 예, 예.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가몽 사과 자랑 조금 더 해주세요. 예, 사과 중에 사과의 에르메니네스라는 말을 붙이고 있고요. 네. 이 가몽 사과는 원래 농촌진흥청에서 92년도에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과 품종은 대부분 그 부사라고 해서 일본 품종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 농촌진흥청에서 당도가 높은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외형이 되게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서 또 이게 시장에서 가락시장 이런 데서 이렇게 빛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문경의 사과 축제를 하면서 네. 축제장에서 이것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외형이 별로 아름답지 못하니까 이 가락시장에서는 경매사들이 다른 경지 홍로나 이런 양광에 비해서 가격을 낮추게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 진흥청에 이게 추천에 의해서 했는데 소득이 안 되니까 이제 자꾸 뽑기 시작했는데 문경에서는 축제장에서 하니까 사과를 깎아 놓습니다. 깎아 놓으면은 외형의 그 이렇게 둔탁한 색깔이 안 보이고 당도가 나오니까 맛을 보고 맛있는 요사가 돌라 그러는 게 그게 가몽사과였고 그러다 보니까 사과 축제를 통해서 문경에서 가몽사과 빛을 발휘했고 가몽사과를 문경에서 또 재배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연구를 해서 오늘의 문경 가몽사과를 만들어서 전국 생산량의 70~80%가 문경에서 생산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몽사과는 문경이 1등이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1등 가몽사과를 더욱더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정말 이 맛있는 가몽 사과 2025년 축제도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축제에서 그렇습니다. 만나볼 수 있어요? 내년 10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보름 정도의 가몽 사과 이제 사과 축제라고 하지만은 내용적인 가몽 사과 축제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러면은 올해는 가을 10월에서 10월 중순에서 그래서 하순까지. 예, 문경 세제 오시면은 가몽 사과도 맛보고 축제장에서 다양한 공연,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문경 사과 축제 저도 꼭 방문해 보도록 꼭 하겠습니다. 한번 오십시오. 네, 그리고 또 따뜻한 5월 네네. 문경 찻사발 축제도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곧 개막식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네네.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문경이 이제 또 하나 유명하달까 또 자랑거리가 찻사발입니다. 도자기입니다. 문경의 도자기는 역사는 한 30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경의 도자기는 이제 다른 경쟁 지역하고 달라서 아직까지도 전통 가마에서 장작을 짚어서 옛날 방식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비싸고 또
빛이 나는 이런 제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경쟁력에서 약간 우리가 밀렸었는데 이제 전통을 자랑하고 또 이 옛날 방식이라는 것을 자랑해서 또 문화적으로 그것이 이제 찻사발 축제 기간 안에 여러 작가 선생님들이 작품을 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 게 문제였는데 네. 예, 지금은 많이 가격도 낮추고 5월 초순에서 중순까지 문경 세제 일원에서 드라마 세트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뭐 운치도 있고 하니까 5월 달에도 오시면은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네, 아이들과 함께 가도 또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문경대 숭실대 합병은 진척이 네. 어느 정도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지방대학이 위기입니다. 학생 수 감소 때문에 서울의 동심은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문경대학도 위기에 온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문경대학을 이렇게 구제하고 살리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수도권 대학과 통합이라고 생각했고요. 숭실대 연수원이 통일연수원이 문경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숭실대와 문경대 통합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가 거뒀고 아마 금년 중에 통합에 대한 모든 어떻든 그림이 이루어지고 빠르면 저는 뭐 내년 신입생을 문경대 숭실대 통합 캠퍼스에서 문경대가 숭실대 입학생을 뽑는 그런 것을 이제 기대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군요. 저도 네네.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경에서는 각종 국제대회 유치도 하고 계시고 개최하고 계신데 그동안 성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문경이 이제 관광과 또 체육의 도시로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군체육부대가 이제 문경으로 오면서 이 체육 인프라가 구축됐기 때문에 1년에 뭐 80개 가까운 대회를 유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 세계 군인 체육대 유치, 그리고 뭐 소프트 테니스의 도시로 해서 소프트 테니스는 아시아 소프트 테니스 대회 세계 대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아시아 소프트 테니스 대회를 하고요. 2년 뒤에는 또 세계 소프트 테니스 대회도 문경에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대회까지 겸하고 있는데 또 다른 목표는 2031년도 세계 군인체육대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국방부도 저희들한테 동의해 주시고 네. 있고 그래서 아마 그 브뤼셀 본부까지 금년에 방문해서 2015년 대회 유치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이 세계 메이저 대회를 유치했다는 쾌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국제대회 유치가 계획되어 있는데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그리고 또 문경세제 주변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 촬영을 빼놓을 네네. 수 없죠. 네네. 저도 어릴 때 이 드라마 세트장에 가서 구경도 하고 또 TV에 나오던 모습을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그 이제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극 드라마 중에 왕건 드라마가 네.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경 세제에서 세트장이 이루면서 문경이 사극 촬영장으로 출발했고요.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또 KBS에서 대화 드라마 대왕세종을 했습니다. 지금 세트장이 대왕세종 세트장입니다. 네. 그때 이제 그 대왕세종 세트장으로 출발해서 사극 촬영의 메카로 구축했고요. 킹덤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뭐 사극 촬영은 다 거의 문경에서 이루어졌고 또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라고 히트한 것도 이 상당 부분 사과 농사 짓고 하는 이 시골 장면은 다 문경이었거든요. 용두리 슈퍼도 나오고 하는 것이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드라마 촬영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동양의 헐리우드를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 쌍용양해라고 문경이 시멘트 공장 최초의 시멘트 공장이 문경에 있었습니다. 네. 1957년도 우리나라 이승만 박사 때 공장이 3개가 지어집니다. 네. 인천에 인천제철하고 충주에 충주비라고 문경 시멘트입니다. 근데 1957년도 지었던 이 공장 중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공장은 문경의 시멘트 공장입니다. 이 부지가 6만 평 되는데요. 이 부지를 현재 우리가 보존을 해서 여기를 드라마 세트장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북경에 가면 798 거리라는 게 옛날에 이 화학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쌍용양의 부지를 북경의 798 거리처럼 만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또 현대물 촬영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동양의 헐리우드 문경의 미래가 예.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올해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뭐니 해도 관광의 이제 핵심 프로젝트는 주월산 케이블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라든가 법적인 절차는 다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는데 이제 뭐 케이블카나 하늘길을 평범하게 만들어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당초 생각했던 것처럼 중국의 장가계라든가 융프라우를 능가하는 그런 케이블카 만드는데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 부분에 대해서도 가몽사가 오미자 약돌한우가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어서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역점을 하고 그 외에 뭐 스포츠 대회도 다양하게 이루어서 문경 시민이 행복하고 또 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문경을 만드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경 발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이 시장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문경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좀 네네.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봤을 때 좀 기억에 남는 성과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무엇을 이제 유치하고 뭐 할 때 보면은 결과물은 그냥 하나인데 그 과정에는 대단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서울대 병원 연수원이라든가 숭실대 연수원, 뭐 STX 리조트, 국군체육부대 이런 유치에 많이 뛰어들어서 네. 많은 문경 시민들이 유치의 뭐 달인이다, 유치의 무슨 비결이다 합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이루게 되는 가장 큰 그 뭐랄까 동의는 뭐냐를 제 스스로 봤을 때 절박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꼭 이루어야 됩니다. 했을 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부분을 절박하게 할 때는 꿈에도 나타납니다. 꿈에도 나타나서 꿈에 뭔가 이렇게 해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해서 이루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PPT 할 때도 보통 보면 실무국장이나 실무자들이 PPT 합니다. 저는 국군체육부대 유치할 때도 제가 직접 PPT 하고 직접 나서서 국군체육부대 유치할 때는요. 그 체육부대 강당에서 이제 경쟁사에서 PPT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그 제 진심을 체육부대에 유치하느냐를 고민하다가 인사를 보통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부대원들이 되게 젊은 운동선수니까 20대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들 같은 저 선수들인데 제가 큰절을 했습니다. 큰절을 했는데 그 큰절하는 것이 그 간절함이고 절실함이고 근데 그 큰절을 했는데 박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한테 절해도 박수를 받았는데 박수가 그만큼 긴장되고 그래서 일어서야 되느냐 1초, 2초, 3초 갔죠. 근데 제가 박수도 안 나오는데 안 일어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한참 있으니까 앞줄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뒤분절 박수 치더라고요. 네.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랬죠. 이 여러분들이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에 오면은 제가 절을 드린 이 마음과 정성으로 여러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성과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절박함이 있었고 또 시장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시장님께서는 이 문경이 나중에 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길 원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도시를 평가할 때 인구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저도 3년 전에 다시 이제 취임했을 때 인구 7만이
붕괴되는 위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목표를 7만을 지키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7만을 지키면 8만으로 늘려야 됩니다. 8만이 달성하면 9만으로 했고 10만, 11만. 그럼 문경이 얼마까지 올라가겠느냐. 아무리 문경이 인구가 늘어나도 15만, 20만을 넘어가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문경은 희망이 없다. 문경은 구미보다도 못하고 포항보다도 못하고 서울하고 비교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인도와 중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느냐? 싱가포르가 어떤 도시국가도 얼마든지 살기 좋은 나라지 않느냐? 그럼 서울 시민이 가장 행복하냐? 과천이나 인구 7만 도시도 얼마든지 행복한 도시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인구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문경이 5만이라도 좋다. 다만 문경 시민이 소득이 높고 행복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경이 갖는 포텐셜이 뭐냐. 이 포텐셜을 극대화하겠다. 거기서 가몽사가 오미자 케이블카를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문경이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인구가 뭐 한 10만에서 15만 남짓 되면서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문경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정말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 있지만 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 덕분에.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적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이제 다시 이제 자리에 앉아서 보면 이제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요, 이게 부딪힙니다. 또 갈라서고 이웃 간에도 서로 반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왜 저분하고 내하고 반목을 해야 되지? 선거를 한번 치고 나면은 이제 본인들만 반목하는 게 아니라 진영도 다 반목을 합니다. 편이 갈려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양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이 뭐를 원할까? 그래서 저는 져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편하게 해서 내가 이기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저는 리더십이 져주는 것이 리더십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에서 그분들의 뜻을 다 받들어가고 저 개인 욕심은 차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든지 저 욕심, 제 주변의 욕심은 차리지 않고 문경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원하는 바를 이렇게 추설해 가고 함께 가는 것이 제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다 지켜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렇게 잘 어우러 주시고 또 화합을 추진하시니까 또 문경 분들이 더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시장님 나중에 네. 먼 미래에 예. 어떤 시장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래도 문경 발전을 위해서 결과를 떠나서 개인 욕심 차리지 않고 뚜벅뚜벅 문경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꼭 그렇게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1시간 동안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네네. 시장님 인터뷰 소감 어떠셨나요? 뭐 영광이고요. 또 이렇게 또 긴 시간을 또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해왔던 부분을 이렇게 많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게 해주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욱더 이 잘하라는 또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네, 시장님. 영광입니다. 저희도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문경시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멋진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오늘은 신현국 문경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욱 살기 좋은 문경시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인터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문경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또 자치 TV에 나와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주월산 케이블카 문제, 숭실대 통합 문제, 여러 가지 산적한 일들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경이 관광으로 가야 되고 체육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친절을 한 도시 문경 만드는데 모두가 동참해 주시고 또 시정에도 여러 가지 잘못한 점이 있으면 하시라도 지적해 주시면은 공무원과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